가장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봅니다. 오늘 맞수 토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아침 민주당과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지도부의 발언 속에 각각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그리고 특검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정치권 후폭풍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께 여쭐게요. 네. 여야 모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실제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장동에 대한 항소 포기한 것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측의 의견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인 게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조언을 한 것을 지휘를 실질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 것도 지금 이 정도 논쟁거리가 됐으면 필요하다고도 보이는 것이고요.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실질적 진실이 정치적 수사였는지 아니었는지의 논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박을 하는 부분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있는지를 충분히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모두 공감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양측 다 공감한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구테타적 항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18명이나 되는 검사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성명을 내고 예.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수사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이 이게 말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항명이니까 처벌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 어디다 항명하는 거야? 내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시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그 불법 행위에 대한 거부, 그거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휘슬블로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예. 내부 고발자. 고발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국정조사도 하시고요. 특검도 하시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내부에서 목소리를 낸 것을 민주당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겠는데 검찰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목소리를 냈다면 정말로 정의로운 집단이구나라고 평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단 한 명도 저는 못 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18명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항고 포기 때 10명이라도 반발하거나 집단적으로 성명을 냈다면 정말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도 3년 이상씩 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놓지 못하니까 약간 저는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하고 지금의 항명과 논의할 바는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로운 집단 얘기는 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 별로 많지도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왜 그렇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여기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검 지금 당장 수사팀에서는 이거 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인까지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뒤집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랑 그 이전에 일반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왜 안 했느냐의 여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만약에 그때도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항소를 안 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예. 그거랑은 두 개가 그런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항고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찰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선택적인 영역으로 다뤄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시작했다는 지적 이후에 논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항고 때나 김건희 수사를 안 했을 때 지적을 했다면 지금 이 건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때는 이런 방법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런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항고를 포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답니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불법 행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최상병 관련해서 그 경로를 했다는 걸 가지고서 민주당 그거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경로를 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그 경로했다는 게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안 했으면은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하고 법무부와 용산의 눈치를 보고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외압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지검장 정진우 서울검사장은 나는 올렸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위에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검사들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졌다면 검사들 그냥 비판받고 끝날 거예요. 예, 제가 질문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범죄 수익 추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게 민간 간의 영역이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한 사람이 포기한다면 민사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지만 지금 이 건에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민과 관이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이 이렇게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지 말고 둘, 셋 앞으로 따라올 후속 조치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법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민사로 가능하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개의 경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형사소송에 의해서 유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거기에 대한 배상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형사소송에서 많은 부분을 무혐의로 처리를 해. 예를 들면 뇌물 같은 거 없는 걸로 처리를 해주고 덮어주면 거기서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민주당에서는 봐라. 이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느냐.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검찰 스스로 항소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걸로 선전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도가 뭔지가 너무나 명백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매서 밑에 있는 검사들한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그런 혐의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검사들 자기들이 의무를 수행해야 될 검사들 그거 있잖아요. 본인이 그냥 중앙지검장 네. 그냥 내면 됩니다. 그냥 요청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라 그러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공무원 신분 보장해주고 전결권이 있죠. 예, 그만두고 나면은 변호사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하고서 이제 와서 징징거리는 거 이건 도대체가 검사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형사소송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이 민사소송에서 뭐 밝혀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추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민사에서 평가받으실 거라고 보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로 민사소송으로 못 받을 정도가 되려면 이 사람들이 징역형을 안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추징형을 안 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고량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는데 8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모 씨 같은 경우에도 징역 5년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6년을 선고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 검찰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던 사람들은 작게 구형을 하고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더 많게 구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반증이 된다고 보는 의혹이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의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도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추징금도 충분히 인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부당 이익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공표가 됐기 때문에 민사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냥 항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민사소송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불이익금지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하면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나온 것보다 더 심한 형량이라든가 추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혐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퉈달라고 검찰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7천억이나 되는 그 넘는 엄청난 추징금에 대해서 다퉈볼 소지가 없어요. 400 몇 억 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년 살고 나와서 나중에 무슨 보석이 이루어지든 뭐가 이루어지든 뭐 가석방이 이루어지든 그러면 수천억대 재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항소를 해서 다투는 것을 놔두고 그걸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여기서 나눠서 봐야 될 게 추징금과 부당이익 환수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추징은 국가에서 충분히 추징을 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사건 이후에는 민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인들이 부당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환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 항소가 모든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소한다. 무죄 나오면 책임 면하려고 항소, 상고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뭐 이런 기계적인 항소를 조금 줄여버리는 취지에서 이런 선택이 나온 거 아니야? 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 생각하십니까? 뭐 실제로 그 영향이 뭐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만 항소를 포기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정치적인 사안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온 것들도 많은 부분 항소를 안 했어요.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소위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실제로는 의원직을 잃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90만 원 받고 항소도 안 당했습니다. 여야 할 것도 없이 이것도 기계적인 항소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검찰은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건만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비난과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이미 9월 달에 그 얘기한 것은 밑밥 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밥을 깔아놓고 나중에 결정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그것을 항소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선거법 재판에서 90만 원 나와갖고 본인도 포기하고 검찰도 양자가 다 포기를 해서 그만둔 거예요. 박모 의원의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 범인들 5명은 모두 항소를 했어요. 근데 검찰은 안 했어요. 한쪽은 안 함으로 해서 더 이상 2심에서 이 사람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뒤에서 딜을 했구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협박을 했겠구나. 아니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래 너 2심에 가서 우리가 항소 포기하도록 만들어줄게. 그럼 2심에서 형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 추징도 안 받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정성을 보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집권하고 있으면 기회가 생기지 않냐. 사면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의심 안 갑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들 보면 얼마든지 그런 딜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기했던 저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에 대해서 결사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 가지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를 말할 수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의 박모 의원은 양쪽이 다 포기해서 항소를 했다고 했는데 검찰이 그 사건은 왜 포기합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국민의힘 박모 의원에 대해서 구형했던 거는 1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90만 원 받았어요. 근데 항소 포기했습니다. 박모 의원은 당연히 100만 원 이상 안 나왔으니까 항소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이례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3년 동안 팔탈 털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결국에는 공범으로 엮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당무위원회 그 선거법 사안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수천억 원이 걸려 있고 그 나라 전체를 몇 년째 뒤집고 있는 대장동 사건하고 그 사건 하나를 놓고서 이것과 그 등치로 비교하는 건 너무 과한 얘기죠.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발언했습니다. 검찰 자살 행위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고요. 그 발언에서 또 아니 이미 검찰은 죽었다라는 또 반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뭐 페이스북 그리고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의 도어스태핑 발언 등등으로 전직 법무장관, 현직 법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결 구도로 좀 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원하시면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토론하자. 지금 토론합시다. 장관님하고 토론합시다. 정성호 장관님하고 토론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정성호 장관 해명을 하시면서 아니 뭐 한동훈 당신도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봐준 거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 패널 두 분이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할 수 없고 저는 뭐 그 두 분 토론이 이루어져서 누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결정을 한 것인지 이거를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넘게 이 수사를 끌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이 그렇게 대단했다면 윤석열 정부 때 빨리 끝내지 그랬냐? 저는 이 부분은 안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 다시 되살아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검찰이 실제로 수사 기소 분리가 돼서 개혁이 됐던 이유도 특수부 검사들이 자신이 선택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지금 이때다 싶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조직 중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곳들이 있다면 국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검찰 문제 많죠. 사법부도 문제 많습니다. 언론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국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야당 안 그렇습니까? 여야당이 저질러 온 그동안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야, 국회의원 다 사표 내고 니들 문 닫아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있고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예. 그러나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여 놓은 검찰 폐지 이것을 갖고 무슨 어마어마한 개혁을 하고 어마어마한 선을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공수처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 만들어놔서 지금 공수처가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 때 항고 포기했을 때 이런 의견 조금이라도 냈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상관이 없던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상관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네. 항고 포기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법원에서 구속 취소 사건을 판결을 내린 거면 이유가 있겠지 이런 용도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논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의 그 징징성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지금과 그때 그 스탠스는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공수처 얘기만 하나 더 드리면 네, 짧게요. 공수처 예산 안 주고 인력 안 준 거 누굽니까? 지금 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사실 국회에서도 반성해야 되는데 그때 반대했던 국민의힘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부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잘하겠네요. 당장들이 뭐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는 참 어폐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이슈는 정말 1시간을 잡고 토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시간 하면 되죠. 2시간도요? 알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